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강력하던 독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하신 분 계신가요? 라인강의 기적, 유럽의 엔진, 제조업의 황제. 독일을 부르는 이름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황제가 왕관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독일 경제가 좀 어렵대 하는 식의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어떻게 에너지, 기술, 외교라는 세 가지 덫에 동시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 몰락의 메커니즘을 아주 집요하게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독일이 걷고 있는 이 지옥 같은 길이 바로 3년 뒤 대한민국이 걷게 될지도 모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88년 만의 비명 폭스바겐 쇼크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2024년 말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시작됐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경영진이 긴급 상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 내 공장 폐쇄를 검토하겠다.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냐면요. 창사 8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입니까? 2차 대전 이후 독일 부흥의 상징이자 독일 노동자들에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보장해주던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독일에서는 더 이상 차를 못 만들겠다라고 백기를 든 겁니다. 심지어 투명 유리 공장이라고 불리며 독일 제조 기술의 자부심으로 꼽히던 드레스덴 공장마저 생산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 지수가 2024년에만 8.5% 곤두박질 쳤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자동차 산업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명목 판매 가치로 따지면 2024년 한 해에만 자동차 분야에서 7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00조 원이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에 몇백억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독일이 이렇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에너지 도박의 실패입니다. 독일 제조업의 성공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싼 가스를 들여와서 공장을 돌리고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판다. 실제로 독일은 가스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가스관을 잠가버리자 이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이 안 되시죠? 2025년 상반기 유럽의 전력 도매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약 90달러 수준입니다. 전쟁 전보다 수직 상승했고 작년보다도 30%나 더 올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독일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가스가 없으면 원자력 발전소라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탈원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마지막 남은 원전까지 꺼버렸습니다. 땡감은 없는데 난로를 끄고 창문을 연 꼴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독일 화학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71%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익분기점이 82%인데 말이죠.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빚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탈출을 선택합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바스프는 독일 루드비히스하펜 본사의 아디핀산 공장, 시던, 시피언 생산 공장을 줄줄이 폐쇄하고 하이드로살파이트 사업에서는 아예 철수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잔장에 무려 100억 유로, 약 14조 원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제 발로 걸어 나가서 경쟁국인 중국의 품에 안긴 꼴이니까요. 독일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믿었던 파트너, 중국의 변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독일과 중국은 경제 혈맹이었습니다. 독일은 기계를 팔고 중국은 그걸 사주고 독일 차의 40%가 중국에서 팔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무서운 학생이었습니다. 독일 선생님한테 기술을 배우더니 이제는 선생님 비키세요 라며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이 완성되면서 중국은 더 이상 독일 기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로봇으로 공장을 돌리고 자기들이 만든 전기차를 탑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독일에게 재앙입니다. BYD나 니오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 이제 기술력은 독일차 턱 밑까지 왔는데 가격은 30%나 저렴합니다. 게다가 배터리부터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꺼내놔서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독일차 점유율이 폭락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중국 차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5년 집계 결과 결국 70%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물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폭스바겐의 소프트웨어 자회사인 카리아드가 오류를 못 잡아서 신차 출시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차들은 매달 신모델을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는 비싸서 공장을 못 돌리고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은 경쟁자로 돌변했고 기술 혁신은 늦어졌습니다. 이 삼중고가 독일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에너지 90% 이상 수입하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 네, 맞습니다.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의 주인공만 독일에서 한국으로 바꾸면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독일의 몰락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제 시선을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독일 망하니까 쌤통이다 라고 웃으셨던 분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웃음기가 싹 사라지실 겁니다. 독일발 쓰나미가 이미 한국 해안가, 그것도 서울 여의도와 울산 공단에 상륙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조업 걱정만 하시는데 진짜 시한폭탄은 금융 쪽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몇 년 전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독일 부동산 펀드 가입하세요? 안전하고 수익률 좋습니다 라는 권유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때 가입하셨던 분들, 지금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저금리 시절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5대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독일 부동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 물류센터 같은 것들이죠. 독일 경제가 망하겠어? 라는 믿음 하나로 수천억, 수조 원을 베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독일 경기가 곤두박질치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사무실이 텅텅 비기 시작한 겁니다. 공실률이 치솟으니 건물값은 똥값이 됐습니다.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독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무려 17%나 폭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샀다는 겁니다. 건물값은 떨어졌는데 유럽 금리는 올라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금융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펀드는 이미 죄송합니다. 원금 손실 확정입니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통보하고 있고,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들은 건물을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며 버티는 좀비 상태입니다. 하나은행 같은 곳은 독일 현지 법인 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실적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독일 경제가 V자로 반등하지 못하면 이 부실 덩어리는 결국 우리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불황이 여의도 증권맨들의 해고 통지서로, 그리고 은퇴 자금을 맡긴 우리네 아버지들의 한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멈춰선 공장, 끊어진 핏줄,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공포라면 제조업 현장은 눈에 보이는 비명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오랫동안 제조업 혈맹이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를 보내면 독일이 그걸로 완성품을 만드는 구조였죠. 그런데 형님인 독일이 몸져 누우니 아우인 한국 부품사들의 핏줄이 끊겼습니다.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이 독일에 수출한 자동차 부품이 전년보다 12.3%나 줄었습니다. 일반 기계 수출도 8.7% 감소했고요. 특히 배터리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배터리 3사가 유럽의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놨거든요. 누구 믿고? 폭스바겐, BMW 믿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차를 못 팔고 공장 문을 닫네만에 하니까 배터리 주문이 뚝 끊긴 겁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삼성 SDI는 아우디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요. 더 심각한 건 공급망의 역습입니다. 우리가 독일에 수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독일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만드는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렌즈, 화학약품 같은 건 독일 히든 챔피언 제품이 세계 최고거든요. ASML 장비에 들어가는 자이스 렌즈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독일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을 못 견디고 파산하거나 납기를 못 맞추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한국 반도체 공장이 부품이 없어서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비의 날개짓이 우리 공장의 태풍이 되는 섬뜩한 나비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독일이라는 거인이 비틀거리는 틈을 타서 한국 기업들이 역대급 빈집털이에 성공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와 방산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감히 현대차가 벤츠, 폭스바겐이랑 겸상을 해? 라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독일 차들이 엔진 포기 못해하며 우물쭈물하고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신차 출시를 계속 미루는 동안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의 결단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깔고 질주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43%를 찍었습니다. 반면 폭스바겐은 28%에 불과합니다. 전동화 속도전에서 우리가 독일을 완전히 압도한 겁니다. 독일 차는 구닥다리, 한국 차는 최첨단. 유럽 소비자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챔피언이 다리를 다쳐서 절뚝거릴 때 도전자가 챔피언 벨트를 뺏어올 절호의 찬스인 거죠. 두 번째 주인공, K방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무기가 없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래 탱크나 자주포는 독일제 레오파드가 최고였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독일 방산기업 라인메탈에 주문을 넣으면 3년 뒤에 받으세요 라고 합니다. 생산 라인이 낡고 굳어서 빨리 못 만드는 겁니다. 당장 러시아가 쳐들어올까봐 무서운 폴란드나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한국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K2 전차. 성능은 독일제랑 동급인데 가격은 착하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이 로켓 배송 능력에 유럽이 반했습니다. 독일의 텃밭이었던 유럽 무기 시장을 한국이 빠르게 접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독일 언론들조차 한국 방산을 배워야 한다라고 자조 섞인 기사를 낼 정도니까요. 독일이 무너지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우리가 절대 밟지 말아야 할 지뢰밭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뼈 아프지만 반드시 새겨야 할 세 가지 생존 법칙입니다. 첫째, 에너지 정책에 낭만은 없다. 독일은 탈원전이라는 이상적인 구호를 외치다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참사를 맞았습니다. 러시아 가스에만 의존하다가 밸브가 잠기자마자 공장이 멈추고 전기료가 폭등했죠.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전기 하마들이거든요. 안정적이고 싼 전기가 없으면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온전 생태계 복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원전은 위험해서 싫고 재생에너지는 비싸서 싫다라고 투정 부릴 때가 아닙니다. 둘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독일은 수출도 중국, 공장도 중국에 몰빵했다가 중국이 돌아서자 치면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대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지르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간재 의존도는 높습니다. 인도, 베트남, 중동으로 시장을 더 넓혀서 중국이 기침해도 우리는 감기약 먹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 중국 제조업이 성장할 때 역습을 당한다는 걸 독일이 온몸으로 보여줬으니까요. 셋째, 늙어가는 국가에 혁신은 없다.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독일 제조업이 무너진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인구가 늙고 젊은 기술자가 부족하니 혁신이 멈췄죠. 독일 기업의 43%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독일보다 더 빠릅니다. 외국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 그리고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람을 뽑고 싶게 만드는 노동개혁. 이거 지금 안 하면 10년 뒤 우리 공장들은 사람 없어서 문 닫는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겁니다. 위기라는 이름의 기회. 여러분, 지금 독일의 위기는 한국에게 보여주는 미리 보는 예고편입니다. 하지만 결말까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은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는 자만심에 취해 골든타임을 놓쳤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위기를 직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며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독일이 비워둔 제조업 왕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히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범죄 편의점은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